오늘 워싱턴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공식 발표하기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흥분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 이세당에 난입해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조자주에서 열린 결선 투표 결과 민주당이 나머지 2개 의석을 모두 차지하면서 하원의 상원까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내달 안으로 국민 1인당 $2,000 현금 지원 등을 포함한 3차 부양책을 시사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백신 접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24시간 접종센터를 설치하고 드라이브스루 접종센터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의 약 50개 대형 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거액의 치료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일 희망재단 변종덕 이사장과 내일재단이 뉴한인회가 주최하는 갤라 행사에서 각각 올해 한인상과 단체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오늘 차기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기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국회 이사당에 난입해 선거인단 투표 집계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세력과 경찰 간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워싱턴 DC에는 통행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수천 명의 지지자들에게 국민들의 목소리가 침묵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근거 없는 선거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흥분시키는 연설을 한 직후 트럼프 지지자들은 의사당을 침입했습니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의원들의 논의는 중단됐고 외부 보안 위협 때문에 누구도 의사당에 출입할 수 없다는 발표가 나왔으며 회의를 주재하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일부 상원 의원이 회의장에서 긴급 대피했습니다. 의사당에 난입한 시위대가 하원 본회의장의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 의회 경비 경찰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세력과 경찰 간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워싱턴 DC는 전격적인 통행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리엘 바워 워싱턴 DC 시장은 오늘 오후 6시부터 내일 오전 10시까지 워싱턴 DC 도시 일대에 통금을 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통금 중에는 시장이 지정한 인물과 필수 인력 외에는 외출과 이동이 금지됩니다. 한편 오늘 오후 워싱턴에 있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본부에서 폭발물이 발견되어 양당 전국위원회 위원들이 본부를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 본부에서 폭발물이 들어있는 소포가 발견됐고 소식을 접한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서도 대피를 서둘렀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발견된 파피형 폭탄은 파괴되었으며 조나탄 허프맨 미 국방부 장관은 사태 수습을 위해 약 1,100명의 주방위군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결선 투표가 열린 조자주 2개 의석을 모두 차지하면서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하게 됐습니다. 상원 다수석 지위를 6년 만에 탈환한 것입니다. Signed by a senator. Yes, it is. It is.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하원 다수석을 유지한 데 이어 상원마저 장악하는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민주당의 존 오소프 후보가 오늘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의 데이빗 퍼듀 현 상원의원을 물리치고 당선됐습니다. 오소프는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결선 투표는 조지아인들의 건강과 일자리, 정의에 대한 것이었다며 조지아주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도 공화당의 켈리 레플러 의원을 꺾고 조지아주 최초의 흑인 상원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게 됨에 따라 조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이후 자신의 정책을 좀 더 편안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성명을 내고 조지아주 민주당 후보인 라파엘 워녹과 존 오소프의 승리를 축하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조지아 유권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기 부양책 등 직면한 위기에 대해 즉각적인 조처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이 일종의 착수금에 불과했다며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이번 달 안에 국민 1인당 $2,000 현금 지원 등을 포함한 3차 경기 부양책을 추진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0일 조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경기 부양안에는 지난 116대 의회 때 좌절됐던 현금 $2,000 지원과 함께 주와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킴 제프리스 연방하원 민주당 코커스 의장은 현금 지원금 $2,000 지급은 미완성 과제라며 새 의회에서 이를 완수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국민들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에 $9,080억 규모 2차 부양책에 대해서도 중간 지급 성격이라며 더 큰 부양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민주당은 조지아 연방 상원의원 2석을 모두 차지해 행정부와 연방 하원에 이어 연방 상원까지 장악해 더 큰 부양안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접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뉴욕시에 24시간 운영되는 대형 백신 접종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뉴욕시 5개 보로에 24시간 운영이 되는 대형 백신 접종 센터를 이번 주말까지 2곳, 수준 내로 5곳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소는 맨해튼 라마커 시장, 브루클린 아미 터미널 NX 빌딩, 브롱스, 베스게이 인더스트리얼 파크 등입니다. 퀸스와 스태튼 아일랜드의 경우 아직 미정입니다. 또 현재 백신 접종이 허용된 의료 종사자, 요양원 환자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이 확보 물량의 4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접종 대상자들이 접종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다음 차례로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앤드루 코모 주지사는 브리핑에서 접종 장소 부족 현상과 관련해 병원, 요양원, 약국, 얼진케어, 커뮤니티 센터 등 3,762곳의 백신 접종 장소를 등록했으며 이 중 636곳이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작년 초 비상병동으로 활용했던 뉴욕시립대학교, 주립대학교 캠퍼스 등 수천 곳의 드라이브트루 접종 센터를 구축해 준비가 되는 대로 대중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뉴욕주는 대략 90만여 회분의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어제 뉴욕주 전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2,666명, 사망자는 1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정부는 어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등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전 등록은 뉴저지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한 주 전역의 접종센터 77곳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인 인구가 많은 버킨 카운티에서는 프라이머스의 뉴버지 메디컬 센터와 샵라이트, 잉글우드, 러시아파크 매장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 정부의 백신 접종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뉴욕 제50개 대형 병원이 코로나 환자 5,000명을 대상으로 미납 치료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비 청구 소송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무시한 것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6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가장 큰 병원 시스템인 노스웰 헬스 측이 코로나19 환자 2,000명을 상대로 치료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 총 50개 병원에서 5,000명을 상대로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냈습니다. 앤드류 코모 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업난이 심각해지자 주 전역 병원에 치료비 미납 관련 소송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병원은 소송을 포기하거나 유예하고 있는데
이들 병원은 치료비 납부를 요구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노스웰 최고 경영자는 쿠오모 주지사와 30여 년 이상 친분을 유지해온 인물로 알려져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 병원의 소송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관련 실직자, 교사, 건설 노동자, 식료품점 직원 등 대부분 의료보험이 없는 저소득 계층이었습니다. 노스웰 측은 이들에게 1인당 평균 $2,000의 미납금과 이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스웰 시스템은 노스쇼어 대학병원 등 23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거대한 병원 그룹입니다. 노스웰의 최고 경영자인 마이클 다울링은 쿠오모 주지사의 아버지이자 전 주사인 마리오 쿠오모의 비서이자 주 보건국 책임자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다울링이 쓴 책을 홍보하는 추천사를 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20일 희망재단 변종덕 이사장이 2020 올해 한인상을, 한인 2세들이 설립한 자선단체 내일재단이 올해의 단체상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뉴욕 한인의 찰스 윤 회장은 20일 희망재단 변종덕 이사장과 내일재단이 올해의 한인상과 단체상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3일 오후 7시 온라인을 통해 개최하는 제61주년 뉴욕 한인의 밤 및 118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에서 열립니다. 찰스 윤 회장은 이날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인 사회를 위해 노력한 40여 개 단체의 커뮤니티 표창장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갈라에 참석을 하실 분은 저희 웹사이트 nykorean.org로 들어오셔서 거기에 있는 줌 링크를 접속하시면은 그날 행사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 비용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이 행사를 통해서 저희 뉴욕 한인회에 1년간 기금 모금을 하기 때문에 그날 참석을 하셔서 그 여유가 되시는 대로 저희 한인회에 또 지원을 해 주시면은. 이날 행사에서는 코로나19 사진 콘테스트 수상자를 발표하고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사진 콘테스트 주제는 코로나19가 남긴 변화된 일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 코로나19와 함께한 감동의 순간 등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한인은 이 중 한 개의 주제를 선택해 제작한 사진을 오는 8일까지 뉴욕 한인회 이메일 또는 뉴욕 한인회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수상자 4명에게는 각각 $250의 아마존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상징적인 사진이 있으시면은 그 사진과 거기에 대한 설명을 첨부를 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 다른 사진들과 다 검토를 하고 갈라하는 그날 저희가 수상자들을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뉴욕 한인회에 따르면 이날 행사를 위해 김수혁 스타이브센트 고등학교 동문회장이 $15,000를 기부했습니다. 또 헤어 미용 제품 유통업체인 쉐이크앤고 김광석 사장, 한인 의류업체 사우스폴, 파머시 뷰티 LLC 데이비드 정 대표가 각각 $10,000를 후원했습니다. 밀레니엄 뱅크도 행사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뉴욕 한인회 웹사이트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MSN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자녀는 부모가 경기부양금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갖춘 경우 지난해 지급된 1차 경기부양금 $500와 2차 경기부양금 $600를 합친 $1,100를 2020년도 세금 보고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부양금 수혜 가구 소득 기준은 개인의 경우 $75,000 이하, 한부모 가족 $112,500 이하, 부부 합산 $150,000 이하 등입니다. 소득 기준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1마다 5센트씩 차감돼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현지 언론 AJC에 따르면 한국계인 박병진 조지아 북부 지역 연방검사장이 지난 4일 임기를 남겨두고 돌연 사직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권력 교체기에 검사들이 일찍 사직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브래드 래퍼스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의 통화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 날 박 검사장이 사임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조사를 언급하면서 그곳에는 네버 트럼프 연방검사가 있다고 말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JC는 해당 검사가 박 검사장을 언급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주장한 풀턴 카운티를 비롯한 조지아주의 부정선거론이 박 검사장이 재직하던 북부 연방검찰청의 관할 범위에 있다는 것이 설명입니다. 박 검사장은 성명에서 검사장 재직이 가장 큰 영광이었다면서 공정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동료 시민들에게 정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타운으로 꼽히는 팰리세이즈 팍 타운 정부에서 일하는 한인 임명직에 31명으로 총 35개 보직에 임명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일 팰팍 타운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정부 조직도에 따르면 우선 정부 행정을 담당하는 진아김 클럭과 소피아장 부클럭을 비롯해 타운 부검사로 도리김, 관선 변호사로 지미송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올해 신설된 시장자문위원회에 총 15명 위원 가운데 김용만, 데니얼 이, 박현우, 에드리안 이, 폴김, 최재령, 박춘식, 앤디남 등 한인 8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외 보건위원회에 백이성, 제임스 강, 우종수, 레크레이션위원회에 조규호, 환경위원회에 제임스 강, 커뮤니티 페어에 김용만, 공영수영장 부매니저에 캐롤라인 이씨 등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또 경찰 지도 신부 목사로 조민현 세인트 마이클 성당 주임 신부와 김도환 뉴저지 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임명됐으며 경찰 2루는 케네스 최위곤, 리차드 주, 윌리엄 유 씨가 각각 맡게 됐습니다. 현재 팰팍타운 정부에는 크리스정 시장과 이종철, 폴김, 앤디민, 박재권 시의원 등이 선출직으로 있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2세 젊은이들이 2년 연속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어제 발표한 2020년도 민원 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이탈 신청 건수는 431건으로 전년 대비 약 32% 감소했습니다. 뉴욕 일원 국적 이탈 신청 건수는 지난 2018년 693건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2019년에는 633건으로 줄었습니다. 국적 상실 신청 건수도 지난 2019년 1670건에 달했지만 지난해 947건으로 723건이나 신청 건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다만 국적 관련 업무에서 국적 복수, 회복, 보유 등의 신청 건수는 2019년보다 늘어 20건이었습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부터 발급한 격리 면제서 신청 건수는 84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뉴욕 총영사관의 총 민원 업무 처리 건수는 37,254건으로 전년 대비 18,547건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대선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의 오늘 같은 시위는 우리의 마음을 더 어둡게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 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